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테리어 조박사 조박사입니다. 오늘 서초동에 있는 80평형 현장에 다시 한번 왔습니다. 이 현장은 철거 리뷰를 했던 현장입니다. 한두 달 지나서 지금은 전체 공정의 3분의 2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 현장에 좀 특이한 것은 고객님께서 모든 바닥을 타일로 마감을 해달라. 그것도 요즘 트렌드인 큰 타일 90cm에 90cm입니다. 수입 타일로 해달라고 요청이 있으셔서 전체적으로 이제 타일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인테리어 현장에서 타일이라는 게 무엇인지, 어떤 게 타일 시공의 정석인지, 그리고 타일 시공을 할 때 여러 가지 변수가 어떤 게 있는지 구독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조 박사가 오늘 이 현장에 다시 왔습니다. 자, 한마디로 오늘은 인테리어에서 타일은 무엇인가, 타일 시공의 여러 가지 변수를 낱낱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예, 자. 거실과 주방을 보시겠습니다. 900에 900입니다. 큰 사이즈입니다. 물론 이 사이즈보다 더 큰 사이즈도 나오는데 너무 큰 사이즈는 또 이 평형의 주택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굉장히 고객님께서 거의 2달을 심사숙고하시고 고르신 타일입니다. 우리 고객님의 가장 중요한 니즈는 조각 타일이 안 들어가게 해달라. 그래서 타일 분할을 도면화했습니다. 이 평면 사이즈에 90cm에 90cm의 타일이 들어갔을 때 어떤 타일 분할이 가장 이상적인지, 어떻게 들어가야 제일 이쁘게 타일 분할을 시공할 수 있는지 다 계획하에서 고객님 컨펌을 받고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주방과 거실 연결부라든지 거실에서 안방 들어가는 복도라든지 현관 복도까지 다 같은 타일로 연결을 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자, 한 가지 이슈였습니다. 여기 현관에서 전체적으로 2장이 들어가는데 여기도 분할 타일이 들어가기가 싫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쪽에 이제 가구가 들어갑니다. 예, 가구가 들어갔을 때는 타일의 가운데 라인이 정중앙에 오게끔, 이쪽을 지나가실 때는 아주 반듯한 라인만 보고 이 집에서 머무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해서 시공했습니다. 쫙 연결되는 라인에서 방까지 타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도 저희가 600에 600과 뵙다 큰 타일을 시공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이제 저도 이제 실무를 하면서 현장에 시공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요. 타일 와리는 어떻게 나느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이쁘냐. 자, 첫째로 전체적으로 타일의 이 바닥부터 천정까지 올라갈 때 조각 타일을 어디로 넣느냐. 자, 일반적으로는 이 눈높이로 봤을 때 가장 이쁜 거는 여기에 정 사이즈 60cm, 60cm짜리 들어가고요. 바닥 쪽으로 어쩔 수 없이 커팅 타일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아, 이쪽으로 시선이 안 가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의 그 타일 시공 기술이 굉장히 세계적입니다. 굉장히 퀄리티도 높고요. 여기 보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매끈합니까? 이렇게. 이거는 이제 조 박사가 철거 때 보여드린 영상으로 바탕에 미장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공 퀄리티가 또 나왔습니다. 여기서 퀴즈. 여기서 샤워를 하십니다, 고객님이.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사이즈가 있을 때 한 장으로 못 들어가니까 가운데서 이렇게 분할을 해서 양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타일만 봐서는 그렇습니다. 고객분이 여기 짠 서서 이렇게 샤워를 하실 때 가운데가 갈라져 있으면 왠지 좀 그래서 딱 한 장짜리 들어가고 양쪽에 딱 분할 타일 들어가고, 요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대표님, 근데 요새 졸리컷 많이 하잖아요. 자, 졸리컷, 일명 V커팅. 졸리컷이란 타일의 옆면이 보기 싫으니까 이 V커팅을 해서 대각으로 조인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빨이 튑니다. 그게 최선은 아닙니다. 조 박사님과 그 타일 시공이 우리나라 분들 정말 잘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조 박사님이랑 일하시는 분들은 다 최고. 뭐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왜냐면 이제 저희가 오랜 시공과 어떤 시공이 맞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충 하는 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일 반장님, 시공 반장님들이 굉장히 피곤하시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욕실 마감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서울숲 현장에서 LX 지인의 하이브리드 복합 판넬 마감을 보여드렸는데요. 서양식, 서구식 욕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벽지라든지 도장, 마감인 욕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게스트 욕실 같은 경우는 물 청소를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건식으로 쓰시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패턴도 굉장히 고급스럽죠. 핸드메이드 작업을 해서 패턴을 은은하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매입장 부분도 같이 마감을 해서 독특한 이런 욕실 마감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되게 예쁜데요? 예, 이쁘죠. 보통 저희가 고급 주택 들어가면 욕실이 보통 한 3, 4개 이상은 되죠. 그러면 욕실 중에 한두 개는 패턴 벽지라든지 수입 벽지라든지 이런 도장 마감으로 저희가 공사를 많이 합니다.
안방 욕실에 왔습니다. 대형 욕실이고 아까 거실 욕실과 좀 다른 타일로 시공했습니다. 고객님이 처음에 60cm에 60cm 타일을 고르셨다가 이렇게 갈라지는 게 싫다고 타일 크기를 변경하셨습니다. 600에 1200 가로가 큰 타일입니다. 요 매지, 지금 이 매지는 조색을 했습니다. 타일 색깔과 비슷하게 조색을 해서 넣었고요. 타일 매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열십자 모양이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졌고 매지도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졌죠. 그래서 이런 시공 기술이 고급 시공이냐 그리고 좀 떨어지는 시공 기술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매지가 안 보여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술이고 테크닉입니다. 매지가 안 보이게끔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여기 이제 보시면 욕조입니다. 예, 욕조도 저희가 이제 항상 신경 쓰는 게 피부에 닿을 때 좀 거부감이 없이 좀 튼튼하고 고급 욕조를 써야 되는 게 더 조 박사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객님들한테 먼저 말씀드리죠. 욕조는 고급으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욕조를 할 때 여기를 이제 밟고 올라가시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요 밑에 이 욕조를 지지하는 요 조적을 굉장히 꼼꼼하게 시공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여러 번 몇 년 동안 이렇게 밟으시다 보면 이 욕조 여기가 흔들리면서 욕조가 크랙이 간다든지 누수가 발생된다든지 타일이 떨어진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조적을 굉장히 꼼꼼하게 했죠. 조 박사가 얼마 전에 이제 욕실 누수에 대해서 촬영을 해서 공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욕실에서 조 박사가 30년 동안 보니까 가장 누수가 많은 부분이 욕조 배수 부분입니다. 이제 욕조를 쓰시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머리카락 같은 게 그런 게 내려가서 그렇게 막히다 보니까 이제 뭐 뚫는 작업에서 그게 찢어지면서 이쪽으로 물이 고이면 밑에 집이 물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점검을 할 수 있게 나중에라도 혹시 누수가 될 때 이쪽 타일만 뜯어내면 점검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점검구도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이 현장은 우리 고객님의 니즈로 트렌치를 설치했습니다. 근데 욕실이 크다 보니까 저희가 제작 트렌치를 좀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트렌치를 제가 잘 안 권해드리는 이유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기성 트렌치하고 작은 욕실 같은 경우는 이 배수 구멍이 작다 보니까 물이 잘 안 내려갑니다. 그리고 물이 안 내려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쪽으로 냄새가 올라올 때 막을 수 있는 트랩을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막혔을 때 배수를 뚫기가 좀 힘들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트렌치도 크고 또 요 구멍이 냄새 차단 트랩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요런 트렌치는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트렌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하셔라고 좀 말씀해 주시면 돼요. 트렌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큰 아파트를 사셔서 이렇게 큰 욕실을 쓰셔라. 멀티룸 다용도실. 저희는 이 현장에 다용도실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객님의 니즈와 조 박사의 어떤 시공 노하우로 다용도실까지 쫙 밀었습니다. 이 900에 900각 타일로 고객님이 다용도실을 자주 오신다 하는데 나는 여기 작은 타일이 보기가 싫을 것 같소. 그래서 깔았습니다. 자, 시공해 보니까 굉장히 깔끔합니다. 다용도실도 작은 공간이지만 큰 타일이 이렇게 몇 장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깔끔하고요. 특히 이 부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 트렌치의 형태라든지 타일의 커팅 라인이라든지 그리고 타일 턱이 하나의 작품 같지 않습니까? 제작 트렌치 뚜껑이 있고요. 요거를 이렇게 빼내면 안에 또 물이 내려가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냄새 차단 트랩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디자인 쪽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편하게 그냥 흘릴 수 있는 다용도실 공간이지만 이런 타일의 마감 라인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신경을 써서 시공을 했습니다. 이 현장은 전체 바닥과 욕실에 일반 시멘트 매지가 아니고 에폭시 매지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자재가 있는데요. 이제 에폭시 매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이 여러 가지 이제 배합으로 색깔을 좀 자유롭게 조색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입자가 곱죠. 입자가 곱다 보니까 이게 떨어진다든지 오염이 훨씬 덜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새로운 자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 박사도 이런 새로운 자재에 항상 빠른 대응으로 현장에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타일 같은 경우는 오염에 좀 취약하다고 다들 그 인식이 있잖아요. 좀 어떻게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타일은 실질적으로 오염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타일은 굉장히 이 강도라든지 내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오염은 안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염이라는 거는 요 매지였습니다. 매지가 이제 뭐 이렇게 애완동물 기르시는 분들 이렇게 매지에 이제 오염이 되고요. 매지가 떨어진다든지 변색된다든지 그래서 이제 이런 타일이나 대리석을 시공할 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셨고 그랬는데 요즘 이제 이런 좋은 자재들이 또 나왔고 또 요거 외에도 이제 테낙스 매지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 위에 매지를 넣고 전체적으로 샌딩을 합니다. 그러면 이 타일이 한 장처럼 됩니다.
전체적으로 타일을 시공한 이런 현장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타일 시공이 무엇인가? 타일 시공의 어떤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다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외에도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거나 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조 박사가 아는 선에선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조 박사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조 박사 화이팅! 아, 참 이 현장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도장하고 이렇게 코너에 이거 굉장히 기본입니다. 이거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코너에 도장이 까질까? 그 현장에 이렇게 각 도면도 이렇게 딱 붙여놔서 작업자분들이 이제 바로 볼 수 있게끔. 선생님 이 현장에 되게 애정이 많으신가 봐요. 애정이 많죠.